여기 말도 안 되는 소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으며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스페인의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던 이들 앞에 한국인 아주머니 한 명이 나서기 시작했고, 이내 이곳 소방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안토니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스페인 중소도시에서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데요. 스페인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묻는다면 저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모든 직업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남들에게 추천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역시나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죠. 왜냐하면 소방관은 분명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적어도 저희 같은 중소도시의 소방서만큼은 스페인의 경제 상황이 흔들릴 때면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의 피해를 받곤 했고, 특히나 저희는 다른 소방서들보다 훨씬 많은 관할구역을 담당하면서도 예산은 가장 적었기에 소방관으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가졌음에도 현실적인 여건에 못 이겨 다른 직업을 구하는 동료들도 속속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즘이야말로 저희 소방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게나 사명감 높았던 저희 소방서가 퇴사율 전국 1위의 오명을 안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스페인으로의 쇄도 때문이었죠. 최근 들어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이 유럽 및 스페인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에 더해 중국 자본까지 스페인으로 계속 침투해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중국인들의 유입은 저희에게 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발 자본은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저희 마을에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소방 장비를 보급해준다거나 하며 환심을 샀거든요. 저희처럼 모든 게 부족한 작은 도시에 여러 인프라가 생기다니 당연히 마을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지지는 급속도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겐 공짜란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중국인들은 끝을 모르고 스페인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시작했고, 자본을 통해 스페인 정치 관료들을 구워 삼기 시작했거든요. 또 각종 기관의 핵심 인사들과 결탁한 이후 여러 중국인 우대 정책이나 중국인 위주의 다문화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스페인 본토 사람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고 그 자리는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인들이 전부 독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도시의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얼마 안 되는 예산마저 전부 중국인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었기에 결국 저희는 그야말로 완전히 말라비틀어져 갔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 우대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바로 저희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고 저희는 이제 소방 장비마저 사비로 구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는 넓은 지역을 매우 한정된 인원으로만 커버하고 있었고 정말 다른 소방서에 비해 몇 배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아예 상황에 따라 출동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은 한 번은 대형 화재 신고를 받고 다른 사소한 신고를 제쳐둔 채 출동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인 주민이 외출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를 위해 저희를 거짓말로 출동시킨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국인은 차량 출장 수리를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 저희에게 무료로 고쳐달라며 넉살까지 부렸기에 대원들 모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현타까지 느끼며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명예롭던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저 중국인의 방문 수리기사쯤으로 전락해버리다니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식품회사와 시의회가 결탁을 하고 소방관 식사를 전부 싸구려 중식 식단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는 시들어버린 채소와 거무튀튀한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영양가 없는 싸구려 국물만을 내오기 시작했고 결국 대원들은 매번 배탈과 영양 불균형으로 고통받아야 했는데요. 소방 장비도 전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저질 식단으로 인해 개인적인 도시락까지 구비해야 한다니 이건 안 그래도 박봉이었던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결국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몇몇 대원들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피눈물을 흘리며 소방관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기로 악명 높은 저희 소방서로 발령받고 싶은 인원도 없었거니와 저희는 새로운 인력을 받을 만한 예산도 전무했기에 그렇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더 이상 제때 출동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시민들은 불이 나도 자신의 집이 화마에 집어삼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소방관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에 대한 현타까지 느끼며 사명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단체 퇴직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한국인 성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실 성희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반찬을 만든 뒤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하며 개인주의적인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특히나 아주머니는 정기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까지 열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하고 있었기에 매번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만 자랑했던 마을은 매번 성희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뭉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성희 아주머니는 저희 소방서의 상황을 유심히 보는 듯 싶더니 이내 충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안 그래도 남는 반찬이나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차였다며 시민들을 지키는 소방관이 매번 쫄쫄 굶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임무에 매진한다고 해도 정작 저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아주머니의 호의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성희 아주머니가 가져오신 음식들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성희 아주머니는 소방서로 불고기 요리를 가져오셨는데 불고기는 간장, 마늘, 참기름에 절인 살코기 소고기 요리로 근육 회복과 체력을 위한 고단백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했죠. 정말로 매번 씻은 채소와 영양가가 전혀 없는 기름 국물만이 제공되던 중식을 꾸역꾸역 먹어대던 저희에게 불고기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소방관은 신체적으로 힘든 구조 과정에서 근육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필요한데 불고기의 철분 함량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면서도 불고기는 몸을 무겁지 않게 해주었기에 정말 이만한 한 끼 식사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삼계탕도 일품이었죠. 삼계탕은 인삼, 마늘, 대추가 함유된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 수프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특히나 인삼은 인지 기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소방관들이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신체적으로 강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것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무거워지는 중식의 기름진 국물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요리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도대체 삼계탕은 마법의 요리라도 되는 것인지 삼계탕은 임무 후 기진맥진한 채 복귀한 저희에게 순식간의 회복, 면역 기능, 수분 공급 및 근육 재생 등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희는 완전히 재충전되어 다음 임무에도 열중할 수 있었죠. 특히나 이러한 과학적인 한식에 더해 성희 아주머니의 완벽한 한식 요리 솜씨까지 뒷받침되었기에 저는 한식이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를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식의 모든 대원들이 곧바로 적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한식은 현재 마드리드 같은 스페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 도시는 그저 조그마한 중소도시일 뿐이었고 그래서 외국 음식을 맛보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스페인 음식만 맛보고 살았던 일부 대원들은 한식을 익숙지 않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조차 단 한 번도 안 가봤던 알바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채 중얼거렸죠. 이게 뭐야? 제대로 된 고기는 어디 있어? 빵은 도대체 어디 간 건데? 도대체 국물 안에 왜 통닭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길고 끈끈한 것들은 대체 뭐고? 이건 통닭이 흰 국물 안에서 익사를 한 것 같은 모양새잖아. 나는 비위가 약해서 도저히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저희 소방서 최연소 소방관이었던 하비에르도 불만을 쏟아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채소와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얹은 비빔밥 요리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거든요. 밥과 채소? 너무 가볍네요. 저희는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직업인데 더 무겁고 속이 꽉 찬 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채소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듯 일부 소방관들은 저항감을 느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올리브 오일, 마늘, 파프리카, 구운 고기 등 익숙한 스페인 맛에 익숙해져 있던 대원들에게 발효된 맛과 고추장 같은 대담한 향신료, 낯선 한식의 식감이 처음에는 너무 압도적인 모양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쓰레기와 다름없는 중식만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했죠. 하지만 저는 한식의 우수성을 몸소 느끼기도 했고 나름 선임 소방관으로서
대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수를 쓰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다소 비겁할 수도 있지만 제 높은 연차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거였습니다.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다른 사무직 직종들과는 달리 한 번의 오판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관 직업에서는 연차가 더 높은 사람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수직적인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연차를 이용해 한식에 대한 불평을 일삼는 배부른 소리를 하는 대원들을 강제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묶어놓고 강제로 한식을 입에 꾸역꾸역 넣어버렸고 그들은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르면서도 결국 고참인 제게 복종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강제로 한식을 먹게 된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삼계탕은 익사한 요리일 뿐이라며 기겁을 하던 알바로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버렸거든요. 오늘만 출동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삼계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저번에 안토니오 팀장님이 제 삼계탕까지 2인분을 드셨죠? 이젠 그 빚을 받아내야겠네요. 그는 본인이 버린 삼계탕을 먹은 제게 이제 와서 그때 빚졌던 삼계탕을 돌려내라고 하극상까지 벌였죠. 삼계탕의 뜨거운 국물에 연신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국물을 맛보던 알바로였기에 저는 그가 대체 삼계탕의 깊은 맛을 이해하면서 식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콧물의 맛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건지 몰라 제발 코를 좀 풀고 식사를 하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며 짜증 섞인 하극상을 반복할 뿐이었고 저는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며 한식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그의 모습에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물론 채소는 싫으니 고기를 달라며 투정을 부리던 최연소 소방관 하비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반찬 투정 따위를 하는 그의 입을 벌리고 비빔밥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그대로 그의 목구멍 속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는 거의 발작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비빔밥이 제공되지 않는 날에는 성희 아주머니께 제발 비빔밥을 가져다 달라며 칭얼거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실 비빔밥은 그저 밥과 채소처럼 보이지만 영양소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완전식품인데요. 쌀은 에너지를 주고 달걀과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하며 김치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매번 채소는 뒷전에 고기만을 고집하던 하비에르는 만성 소화불량까지 달고 살았기에 출동에 지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비에르는 비빔밥 식단 덕분에 더욱 가벼운 몸을 가짐과 동시에 소화불량까지 씻은 듯이 나아버렸고 그는 살면서 더부룩함을 느끼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며 한식의 존경의 반응까지 보였죠. 결국 성희 아주머니의 한식을 맛본 대원들은 이제야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다며 거의 오열을 했고 사명감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갔던 저희였기에 상황은 더욱 극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원들은 모두 한식 덕분에 훨씬 더 가벼운 몸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올라가서 출동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소방해산 삭감 이후로 느려진 출동 때문에 불이 나면 끝이라며 벌벌 떨던 지역 주민들은 한식 때문에 빨라진 저희의 출동을 보고 점점 더 소방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더니 이내 저희를 위해 뭉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개인주의의 문화에 찌들어 단합이라곤 꿈도 꿀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은 성희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결국 시의회에 모여 소방 예산을 증액하라며 시위까지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스페인처럼 개인주의가 극심한 국가에서는 이렇듯 단체 행동을 보이는 법이 거의 없기에 시의회는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었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의 말을 수긍하며 쥐꼬리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소방서는 그렇게 받은 예산을 전부 성희 아주머니께 헌납하며 쓰레기와 다름없는 중식단을 전부 폐기한 뒤 성희 아주머니를 저희 소방서의 새로운 주방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한식 클래스를 듣던 지역 주민들을 보조 요리사로 선택함으로써 이제야 체계적인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 지원을 받게 된 성희 아주머니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식은 최고의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평생을 스페인 음식을 먹고 자란 스페인 사람으로서 가끔은 본능적으로 스페인 음식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성희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고 한식과 스페인 음식을 혼합하여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주셨거든요. 성희 아주머니는 한국의 음식인 죽과 스페인의 빠에야를 혼합하여
빠에야 죽을 만들어주셨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닭죽은 사프란, 새우, 홍합으로 조리한 빠에야 스타일의 해산물 죽으로 대체되었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훈제 파프리카가 풍부함과 깊이를 위해 추가되었죠. 해산물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을 제공하여 근육 회복을 촉진해 주었고, 사프란에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힘든 작업 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쌀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여 장시간 동안 피로를 예방했기에 이건 그야말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저희들에게 완벽한 요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향의 맛을 다시금 느낀 대원들은 환호했고, 저는 어떠한 요리와 결합되어도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 있는 한식의 우수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나 한식이 싫다던 대원들이 죽그릇에 코를 쳐박고 마치 강아지가 개밥그릇에 얼굴을 묻은 채 사료를 먹듯 정신없이 빠에야 죽을 퍼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베리아 돼지 불고기였어요. 성희 아주머니는 육즙이 풍부한 이베리아 돼지고기에 한국식 불고기 양념장과 스페인식 훈제 파프리카를 결합하여 달콤함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었는데요. 간장, 마늘, 참기름, 꿀, 스페인 훈제 파프리카를 섞어 얇게 썬 이베리아 돼지고기를 재워서 만든 불고기는 정말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았을 뿐만 아니라 근육 회복을 위한 단백질과 오메가3 함량이 높았기에 매우 기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몇몇 대원들은 배식 후 남은 이베리아 돼지 불고기를 서로 포장해 가겠다며 줄까지 섰을 정도고, 식당 주방에 자신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제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비는 대원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성희 아주머니는 그런 대원들에게 친절하게 레시피를 공유해 주었고, 저는 자신이 어렵게 만들어낸 레시피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유해주는 아주머니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절로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식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식은 휴대성 면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건 딱히 휴대에 간편한 음식이 없어서 매번 출동을 할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쫄쫄 굶으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했던 저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주었거든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은 쌀, 참치나 고기와 같은 단백질, 채소를 해조류인 김에 싸서 먹는 영양만점 식사로 탄수화물, 단백질, 필수 미량 영양소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했는데요. 시금치와 당근은 철분과 베타카로틴을 공급하여 혈액 내 산소 운반을 개선하고, 달걀, 소고기, 두부속은 근육 회복을 위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했거든요. 특히나 김밥은 주머니 안에 넣어서 간편하게 보관이 가능했을 뿐더러 화재 진압 현장이라도 출동하게 된다면 김밥은 뜨거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맛있게 데펴지기까지 했기에 저희 대원들 사이에서는 김밥을 주머니에 넣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운이 좋다는 미신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김밥의 가볍지만 속이 꽉 찬 특성 덕분에 소방관들은 작업 중에도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 장시간 지속되는 임무에도 매우 이상적이었죠. 특히나 김밥은 그 속재료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밥은 하루 종일 먹어도 절대로 질리지 않는, 다른 음식들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특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아주머니는 이러한 김밥의 우수한 특성을 잘 알고 계셨고, 불고기 김밥과 참치 김밥, 치즈 김밥 등 기본적인 김밥뿐만 아니라 스페인식으로 변형한 김밥까지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아주머니는 불고기 속을 함은 이베리코와 스페인의 만체고 치즈로 대체하는 천재적인 레시피를 선보였어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만체고의 맛은 풍부한 감칠맛의 하몬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김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조합을 만들어냈죠. 물론 빠에야 김밥도 일품이었습니다. 이 김밥은 사프란이 들어간 쌀밥과 신선한 해산물을 김에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 사프란, 새우, 홍합과 시금치와 당근 등의 기존의 야채가 향기롭게 조합되어 매우 균형 잡힌 풍미와 매력을 자랑했거든요. 이렇듯 저희는 성희 아주머니의 한식과 스페인 음식을 성공적으로 조합한 최고의 요리 덕분에 별다른 소방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인력 증원 없이도 작업 효율이 2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고, 결국 이러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성과는 스페인 소방청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소방서는 곧장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며 기자들까지 쇄도하며 저희의 성공을 취재하러 오더라고요. 실제로 성희 아주머니가 만든 한식과 한식의 우수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저희의 각종 놀라운 성과는 스페인 지역 일간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까지 대서특필하며 매우 유명해졌는데요. 이러한 유명세에 힘입어 성희 아주머니는 스페인 내 각종 식품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협업 및 사업 제안까지 들어왔다고 했지만 성희 아주머니는 자신이 없으면 이곳 지역은 소방인력 부족으로 불이 나도 절대로 진압을 할 수가 없을 거라며 한사코 거절했고 저희 지역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감동적인 뜻을 밝히더군요. 하지만 이렇듯 상황이 술술 풀리나 싶었지만 이내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식의 유명세에 질투가 났는지 저희 소방서 측으로 항의 전화 테러를 일삼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김밥은 명백히 중식인데 왜 중식을 한식인 것처럼 꾸며내며 문화 도둑질을 하는 거냐며 항의 전화를 쇄도했고 이 때문에 업무는 마비되어 저희는 출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심지어 중국발 자본은 한식 덕분에 유명해진 저희 소방서를 견제하려는지 이들은 부패한 시의회까지 매수했고 결국 시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성희 아주머니를 해고시켰고 아주머니를 보조하던 식당 직원들도 전부 계약 위반이라는 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며 쫓아내버렸는데요. 이들은 소방서는 중식당과 이미 계약을 했음에도 왜 성희 아주머니와 추가적인 계약을 하는 거냐며 이건 명백한 이중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라며 자신들이 허가했던 부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버렸죠. 그야말로 시의회는 검은 돈에 눈이 멀어 기꺼이 중국의 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저희가 중국인의 항해 전화를 전부 무시했다며 중국인도 하나의 다문화 시민인데 왜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냐며 징계를 명목으로 저희 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대폭 삭감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소방서에 전화 테러를 하는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인들인데 이런 행동까지 감싸고 돌다니 결국 저희 소방서 대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다시금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겁에 질려버렸고 결국 저희 모두는 하나가 되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한데 모여 시의회로 향해 돌격했고 시의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눈치가 빨랐고 시의회로 향하는 주요 거점마다 경찰들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저희의 시위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대로 모든 게 끝인가 싶어 머리를 감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비밀 무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 측으로부터 온 무전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몰래 뚫어놓은 길을 상세히 알려주며 저희의 돌격을 응원하는 놀라운 무전을 보냈거든요. 그랬습니다. 사실 치안 관련 예산은 소방 예산 다음으로 삭감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처럼 중국인들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고생을 하던 경찰들은 기꺼이 저희의 편을 들며 저희 소방서에게 자신들의 운명까지 전부 걸었던 것인데요. 결국 저희는 경찰 측이 알려준 비밀 경로를 향하며 빠르게 시의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역시나 눈치가 매우 빨랐고 웬 중국인들을 급파하여 각종 중국산 자동차를 바리케이드 삼아 저희의 질주를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거의 종이장처럼 안정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중국산 자동차는 저희의 육중한 소방 트럭으로 인해 거의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고 결국 먼저 도착한 소방팀과 곧이어 도착한 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시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덕분에 스페인 전역에서 꽤나 유명세를 치렀던 저희였기에 저희의 시위는 단번에 스페인 내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스페인 내의 중국에 대한 여론은 몹시 안 좋았기에 다른 지역의 시민들까지 전부 다 저희를 지지해 주었고 이러한 저희의 시위에 모든 언론사들이 취재를 나오며 이번 문제를 집중 조명했기에 결국 시의회는 시위 진행 이틀 만에 무조건 항복을 외치며 저희의 요구 조건을 전부 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상황이 끝나기엔 이번 상황은 너무나도 이슈화된 상황이었어요. 현재 모든 언론사들과 각종 단체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의회는 중국 자본과 결탁하여 뒷돈을 받고 중국에 여러 특혜를 몰아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조사 결과 중국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의 핵심 조직과도 은밀히 결탁하여 중국인에 대한 여러 불합리한 혜택 등 한 국가를 완전히 중국화를 통해 잠식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모두는 중국의 위험성을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고 스페인 국민들이 전부 모여 중국 퇴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국 자본과 중국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몰락하며 쫓겨나고 말았죠. 만약 한국인 성희 아주머니의 한식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과정은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희 아주머니는 한식으로 개인주의적인 마을 주민들을 한데 모이게 해주었고 또 한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체 퇴사를 마음먹었던 대원들을 다시금 하나의 뜻으로 집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하나된 뜻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어 시의회로 집결할 수 있었고 결국 저희의 용기와 하나된 마음의 감명을 받은 스페인 국민들은 점차 용기를 내어 중국과의 싸움에 동참한 거였죠. 결국 한국 덕분에 스페인 내에 중국을 돕는 데 쓰이던 쓸데없는 예산은 전부 올바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저희 소방서에 대한 소방 예산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액되었고 성희 아주머니는 다시 주방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희 아주머니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계셨고 얼마든지 다른 대기업과 협업하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은 그저 자신이 만든 한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겨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며 돈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감동적인 말씀을 건네실 뿐이었는데요. 결국 중국 때문에 괴멸 직전에 몰렸던 마을은 다시금 성희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변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때문에 스페인을 먹어치우는 것에 실패한 중국은 그간 환심을 사려고 깔아둔 인프라 건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만 날린 채 그대로 도망 나갈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인 성희 아주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시장도 이러한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면모에 감탄하며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아무래도 저희 마을은 한국의 선진적이고 훌륭한 점들을 그대로 배우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